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그동안 측근 인사와 거짓말 등 논란에 휩싸였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결국 오늘 집권 여당인 보수당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 여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면 총리에서도 물러나야 되는데 이 보리스 존슨 총리는 새로운 당 대표가 결정되는 전당대회 이후에 총리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 결국 사임을 하고 말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속 궁지에 몰려서 좀 임기를 채우기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이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사임을 발표했는데요. 총리관저 앞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그 총리관저는 나우닝가에 있죠. 나우닝가에 있는 그 총리관저 앞 도로에 임시 그 연단을 설치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공식 성명서를 가지고 나와서 읽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사임한다. 사임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수당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총리직은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총리직은 그러니까 총리직도 이제 물러난다는 뜻은 밝혔는데 지금 당장 총리직을 떠나는 건 아니고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제 보수당 당대표직에서는 이제 물러난다고 발표해서 당대표직은 떠났고 원래 영국이 이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아서 정부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집권당이 보수당이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보수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총리를 맡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집권 여당의 당 대표에서 물러나면 총리직에서도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칙인데 아직 새로운 당 대표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당 대표가 확정될 때까지 새 당 대표가 확정된다면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영국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총리가 될 사람이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 이게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계획인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거는 뭐 이미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이죠. 결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면서 총리직에서 이제 물러난다는 거는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보도를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 게 resign 하면서 뭐 prime minister resig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보도일 수도 있고 틀린 보도일 수도 있는 게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는 거. 원래 그 보리스 존슨 총리는 그 다음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영국은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따로 없고요. 총선거를 해서 의원 선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다수당이 되면 그 다수당에서 당대표를 뽑으면 그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곧 대통령 선거나 마찬가지인데 총선이 2024년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4년까지 임기인데 지금 물러나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물러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오늘 사임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 프라임 미니스터에서 리자인했다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당장 총리직을 버리고 떠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틀렸다면 틀릴 수도 할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여러 가지 논란을 결국은 이제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총리로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조기에 물러나기로 결정한 거죠. 그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보수당 당대표직에서는 즉각 지금 사임했고요. 영국 총리직은 정부의 이제 행정 공백 때문에 차기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사임은 하기로 했지만 사임을 이제 유보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보수당의 새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보수당의 전당대회가 10월에 열릴 예정이에요. 10월에. 그래서 지금 7월이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더 자리에 있고 10월쯤에 이제 보수당의 새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물러난다. 이것이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오늘 발표한 그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레임덕 현상이 좀 심화될 텐데 과연 10월까지 총리직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문제죠. 네. 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제 10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보수당의 당 대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바톤 터치하고 자기는 이제 야인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계획인데 야당인 노동당에서는 총리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국을 대표할 수 없다. 그래서 당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어차피 보수당 전당대회가 뭐 1년 후, 2년 후도 아니고 이제 3개월 후면 열리는데 3개월 정도 기간인데 뭐 그 3개월 정도는 총리가 물러난다고 해도 큰 문제 될 게 없다. 이게 이제 야당의 얘기입니다. 어차피 신뢰에 치명상을 입은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가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뭐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상 이제 그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이제 물러나는 게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도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당은 즉각 물러나라는 얘기고 문제는 그 현 집권 여당 보리스 존슨 총리가 속해 있는 보수당 내에서도 당장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내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보수당에서 나오는 그 주장 중에 보면 그 보수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수라는 것을 이제 내세워서 당 대표가 되고 총리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총리가 되고 나서 내각에 임명한 사람들 정책들을 보면 리버럴했다.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보수당의 당 대표로서 총리가 되고 나서는 총리로서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보수당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스 존슨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내각에서도 지금 장관이 영국 같은 경우 42명인데 전부가 지금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사실상 지금 정부가 지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존슨 총리 혼자 지금 버틴다고 해서 뭐 제대로 어차피 행정이 돌아갈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장관들이 물러나면 그 밑에 차관이나 뭐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총리가 즉각 물러나는 게 상황을 더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또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각에서도 지금 그 어차피 이렇게 된 거 3개월 더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내려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도 사실 당 대표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총리직을 석 달씩 유지한다.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영국이 이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이끄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집권을 하게 되면 집권 여당이 되면 다수당이 되면 이 집권 여당에서 총리도 맡고 뭐 각 부 장관도 다 맡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장관직을 맡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서 정부와 당을 조율하면서 이제 국정을 이끌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불명예스럽게 당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총리직을 맡는 것 이게 뭐 차기 당 대표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만 내가 있겠다 하지만 그것도 과연 제대로 일이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죠. 다른 나라와 외교가 일단 제대로 안 되겠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미 끝난 사람인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무슨 의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할 거고요. 어차피 영국과 뭐 논의할 일이 있으면 3개월 후에 이제 들어오게 될 새 총리와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있는 3개월 동안에 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외교적으로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3개월 후면 물러난다는 게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보리스 존슨 총리를 이제는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시한부 총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지적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된 마당에 굳이 총리 퇴임 시기를 10월까지 늦출 이유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영국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좀 차라리 빨리 물러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0월에 가서
총리가 이제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조기에 총리직까지 다 던져버리고 물러나고 영국에서 또 뭐 전당대회가 더 빨리 열릴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렇게 조기에 낙마하게 된 이유가 측근 인사 거짓말 이것 때문인가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인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끌던 영국 정부는 사실 어떤 경제적인 어젠다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도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왔지만 사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가 그걸 무시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도 그런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경고를 역시 무시했어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만큼 영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보리스 존슨 총리의 문제는 경제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 굉장히 그 지역적인 문제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것인가?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타이밍을 놓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결국 놓쳐서 실기했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어요. 소비와 생산, 물가 이것 등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사실은 지난해부터 좀 펼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보선에서 나타났어요. 최근에 재보선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수당 후보들이 얻은 지지율이 노동당 후보들이 얻은 지지율보다 9% 정도, 거의 10% 정도 차이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당 쪽에서도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고요. 보리스 존슨 총리 체제로 계속 가다가는 보수당 망하겠구나. 다음 총선이 2024년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24년에 노동당한테 대패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확 갖게 된 거죠. 지금 뭐 객관적으로 재보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 노동당한테 밀리는 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보수당 내에서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를 외면하게 됐고요. 결국 영국 국민들의 이런 여론이 보수당을 흔들었고, 그러니까 보수당이 보리스 존슨 총리를 버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도 버리고 내각에서도 장관들을 전부 다 이탈해 버리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아웃이 되는 상황인데요. 역시 그 경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정부는 역시 버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제 문제가 지금 영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뭐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이 사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의 실책은 근본적인 경제 대책이 아니라 눈앞의 어떤 상황을 묘면하는 데만 급급한 거, 그게 실책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나는 똑같이 뭐 한 달에 5,000불을 버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예전에 4,000불, 3,000불 벌던 거랑 비슷해져요. 왜냐하면 물건값이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얘기한 건 경제 전체를 좀 이 물가를 잡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어려워지니까 저소득층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어려워지는 저소득층을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켜서 돕겠다, 지원하겠다. 근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세금을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냐면 직접세를 올려버렸어요. 직접세 올리니까 이건 뭐 중산층이나 그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민심이 완전히 떠나버린 거죠. 거기다가 부자들한테는 또 감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영국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보리스 존슨은 완전 부자 편이구나. 우리 같은 이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민심이 떠나니까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경제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한다면 다음 이번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흥미로운 상황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경제로 지금 난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을 지금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를 잡지 못하는, 경제 문제에 대응을 못하는 지도자는 버틸 수 없다. 국민들이 버린다는 걸 이번에 보리스 전 총리가 보여준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임기 채우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